안녕하십니까. 트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간 가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가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회원하신 아저씨들이 중년 넘어서 쓰셨던 게 가발의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오늘 이분은 또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와 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내 아이의 엄마로만 살 뻔했다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태인문화사이고 작가는 이민아 지음입니다. 하마터면 내 아이의 엄마로만 살 뻔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아이의 엄마가 창업에 성공해서 40대 전업주부가 억대 수입 창업 성공기가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나 위그 컬렉션 남성 가발 전문 핸섬 대표. 아이 4명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국비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이후 일하는 엄마는 아름답다. 나도 일하는 엄마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고 지금은 가발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독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민아는 꿈을 이루고 싶다면 독서, 시간관리,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녀가 얘기하는 가발 사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발 사업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118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조사한 첫 번째, 여성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였다. 나도 그렇지만 많은 중년 여성들은 풍성한 헤어가 자신의 얼굴을 돋보이게 해준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가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탈모 인구입니다. 맞아요. 저도 또 공감해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탈모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나이 먹어서라기보다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 봐왔기 때문에 탈모 인구의 영향도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항암 치료를 받은 환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가발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가발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가발 사업의 당일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아 작가님의 고객 비율을 보면은 아름다움 원하는 사람이 40%, 탈모로 고민한 사람이 30%, 항암 치료 고객이 30%라고 합니다. 딱 대상자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단순히 제너럴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고객 대상, 타겟팅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내, 엄마에서 워킹맘으로 우뚝 서다 꿈이 있는 아내는 가정의 운도 끌어당긴다. 유쾌한 창업으로 성공하기 실현 앞에서 더 강해져라. 이렇게 사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인생의 제2막은 긍정과 감사의 습관으로 준비하라라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특히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마케팅, 창업 이야기였습니다. 책 저거 봤을 때는 육아서인 줄 알았어요. 난 육아서, 난 결혼 안 했는데 이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이 책은 육아를 하시는 엄마가 어떻게 사회에 당당히 진출을 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읽었는지 창업 성공 도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대 전업주부의 억대 수익 창업 성공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누굴 만나면 난 애기 키우니까 못해. 나는 애기 이래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 키우시는 분도 이렇게 성공을 하신다는 과정에서 저희가 좋은 자극을 다 받아볼 책인 것 싶습니다. 구조 소개해 드릴게요. 참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끝에 이민아 대표님이 책에서 소개해 주셨던 다양한 책들을 또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민아 대표님도 저랑 좀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82쪽에 미라클 모닝 책을 읽고 무엇을 실천하시니 나옵니다. 내가 매일 실천하는 미라클 모닝의 방식은 이렇다.
명상하기 10분 동안, 독서하기, 그다음 학원하기, 좋은 말에 긍정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운동하기, 미라클 모닝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꿈과 맞닿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대표님의 아침 시간 활용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2쪽이고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성공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민아 대표님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요, 일단 큰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목표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스몰 스텝의 원리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이라고 하는데, 목표가 정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사업은 고객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가 돈 벌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의 이득은 생각하지 않죠. 너무 조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고객을 이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드릴 말씀 저도 있는데, 저희가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영환 교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데, 당신의 고객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멍하게 있죠. 고객은 나한테 뭔가를 배우기 위해, 아닌데 제품 사가기 위해 돈 내는 사람이지라고 하는데요. 고객은 내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최상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이득은 내가 아니고요. 고객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름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나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다양한 분야를 다니면서 벤치마킹 하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를 막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자기계발서 다 뻔한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다 쉽고 쉽고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실천하고 안 하는가의 차이가 가장 큰 성과의 갈림길이지 않나 싶은데, 이민아 대표님이 얘기한 성공할 조건, 큰 목표 세우고 스몰 스텝으로 한다, 고객에게 이로움 줘야 된다,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와, 이분 책 정말 많이 읽으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책 속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정말 읽어보고 싶다는 책도 있고 제가 읽은 책도 있어서 공감이 더 많이 됐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메리케이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두려움을 정복하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인공 살아라, 꿈이 있는 한은 늙지 않는다, 부자의 인간관계, 긍정심리학, 세상에 없는 트렌드를 만든 사람들, 6.16구 갑시다, 리는, 다이아몬드의 정원, 김밥 파는 CEO, 미라클 모닝, 절제의 성공학,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얻는가 등등 몇십 권의 책을 계속 여기서 많은 인용이 될 정도로 정말 책을 읽고 실천하셨던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대표님의 그런 가발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확장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누구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거를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갈 것인가, 또는 그 갈림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성이 더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 중인데 잘 풀리지 않으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책은 약간 이제 경단녀들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단녀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정하셔야 될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책 처음에 나와요.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엄마도 성장을 하면 아이도 성장을 하니까 그다음에 그거 조금 그 현재 그런 것도 조금 내려놓고 엄마도 성장을 해라라는 이런 말이 나와서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여성분들, 그다음에 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포인트가 이 사람 삶을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구나. 또는 지금 내가 뭔가 배우지 않아도 예전에 내가 배웠던 무엇인가가 내 삶에 다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아마 끌어올리는, 핀셋처럼 끌어올리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민아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구절로 마무리하는 게 제가 가장 완벽할 것 같다 생각에 이 구절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나옵니다. 이제 코코 샤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코코 샤넬이 패션 잡지 보고에서 2018년 7월에 이런 명언들을 이야기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힐에 올라서서 고개를 들어라. 기준을 높게 유지할 것. 초라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그 옷만 기억한다. 완벽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기억한다. 자신을 잘 가꾸고 잘 차려입는 사람은 타인의 내면을 보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외모만 보려 한다. 패션은 멋진 드레스만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길거리에도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삶,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옷으로만 패션을 완성할 수는 없다. 옷을 입는 사람의 가치가 살아야만 한다. 단장을 하지 않고서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예의를 차리지 않은 행동이다. 오늘이 바로 운명의 상대와 만나는 날일지도 모른다. 못생긴 여자는 없다. 게으른 여자만이 존재한다. 화려한 밤의 유흥을 매일같이 지속해서 안 된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음식과 술에 탐닉해도 안 된다. 양쪽으로 타오르는 초는 더 밝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따르는 어둠이 훨씬 짙다는 것을 명심할 것. 나는 내 삶을 창조했다. 이전에 내 삶이 싫었기 때문에. 자, 어떤가요? 코코샤는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공감되는 구절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여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운전대를 내가 줄 것인가, 타인에게 주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하마터면 내 아이의 엄마로 살 뻔했다. 이미나 작가님의 쓰신 책을 제가 구절 3가지 소개시켜드리면서 코코션의 이야기 마무리를 했고요. 제 스스로도 지금 강사로서 활동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아직은 미혼이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한다 그러면 이 생활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놔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씩 했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약간 경단련 느낌으로 이제 아이들 육아에 전념해야지라는 생각했는데 그 시기를 잘 고려해서 저도 제 이런 경력들이 잘 끊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미래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고 그다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먹여자의 책 먹는 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